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출근길 칼바람과 함께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내린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은 곳들이 있습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유의해 주시고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한낮에도 기온 7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 10도를 조금 웃돌겠고요. 토요일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하늘 흐려져 일요일에는 곳곳에 약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주산리 유적이 지역 고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청소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행사죠. 2025 강원도 청소년 포상제 포상식이 횡성에서 개최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11월 2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강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수도권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5% 하락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7.49% 상승하는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2.59% 올랐습니다. 양숙희 강원도 의원은 올해 본 예산 기준 강원도가 적립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은 167억 원이지만 적립액은 60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최저 적립액은 175억 원이지만 당초 예산에는 98억 원만 편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영월군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0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는 한 해 평균 4개의 기업입니다. 입주 위치별로는 영월읍 19곳, 상동읍 1곳이었는데요. 영월군은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남면 북상리에 66만 제곱미터 규모로 제4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섬강지류에서 뜻깊은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주 호저면 주산리에서 확인된 적성묘 유적인데요. 남한강 중류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사례로 지역의 고대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라경화 연구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원주 호저면 주산리 적성묘가 어떤 유적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주산리 적성묘는 위치하는 곳이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55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이 성강 횡성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표조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하면서 적성묘가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22년도에는 적성묘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적석부의 범위와 상태, 평면 형태 등을 파악한 후에 임시 복토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학술 조사 후에 원형 보존을 하기로 해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23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학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굴 조사는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국고보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 조사가 이뤄진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사 결과 적성묘의 규모가 남북 길이가 19.5m, 동서 길이 18.1m로 잔존하고 상단부의 묘각이 총 7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적성묘가 발견된 시점부터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주산리 적성묘가 남한강 중류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학계에서는 이 발견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적성묘가 대체로 이제 큰 강이고 또 큰 강 지류를 따라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강으로 보면은 임진강, 뭐 한강, 북한강, 뭐 남한강 그 지류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평 양근섬에서는 또 길이 100m가 넘는 적성묘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정선 아우라주 유적과 광주 공지암리의 경우에는 정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적성묘의 형태가 이제 점차 밝혀졌고 주산리 적성묘 발굴 조사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주산리 적성묘의 발견은 남한강의 상류인 조양강에서 정선 아우라주 유적이 유일하게 밝혀졌는데요. 네. 남한강까지의 공백지로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남한강 중류인 성강에서 주산리 적성묘가 확인이 되면서 단절된 문화 양상이 아니고 그 시대의 전반적인 묘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그 남한강 지류에서 더 많은 적성묘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네. 건데 그런데 적성묘라는 용어가 다소 낯설게 들리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네. 고인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그 고인돌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기둥에 널쩍한 돌을 올려놓은 형태잖아요. 네. 이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라고 하면 적성묘라고 하는 무덤은 이제 앞서 그 유적 발굴들이 되고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출토되는 토기 편들로 보아서 철기 시대의 무덤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가 등장하기 전 단계의 무덤으로 한 부족 또는 여러 부족들이 만들어갔던 집단묘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광주 공지암리에서는 적성묘 주변에 철기시대 주거지 등의 그 생활유적이 다수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 만들어간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묘는 형태를 보면 쌓을적, 돌석으로 말 그대로 이제 돌을 쌓은 무덤인데 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무덤이라 하면 직사각형의 왜 곽이나 관을 만들잖아요. 네, 그 안에 네.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데 적성묘의 형태는 이제 방을 두고서 주변에 돌을 둘러 곽을 만들어서 무덤의 구역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곽들을 연결해서 이제 적성묘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는 뭐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 말각 방향, 그 사각형의 모를 줄인 형태 또는 모를 둥글게 만드는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고인돌과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총 7개의 묘각이 확인됐다고 들었는데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이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주산리 적성묘를 발굴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적성묘 자체가 그 잔존 규모가 한 20m로 작지만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적성묘가 그 묘각이 덧붙여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1호를 중심으로 해서 2호가 동쪽으로, 3호가 서쪽으로 붙어 있는데 같은 크기와 모습으로 날개 형태처럼 연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이제 결실되어 알 수는 없는데 3호에서 4호로 연접하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동서 방향의 축선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초 단계의 그 동서축을 그려놓고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묘각을 연접할 때 축선을 생각하고 만든 결과로서 이제 6호하고 7호는 또 북쪽 방향으로 이게 축선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적성묘는 이렇게 단순히 연접해서 그 묘각을 연접해간 것이 아니고 정확한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을 인식하고 계획하여 설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유적이 네. 원주 지역사 혹은 한강 유역의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좀 어떤 가치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선사시대는 글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묘각 안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신의 형태가 아니고 뼈 조각으로 이렇게 뿌려진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뼈 조각들은 잘게 부서진 상태로 이제 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적성묘에서도 화정한 뼈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적성묘를 조성했던 사람들은 화장을 하던 공통의 묘제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토유물 중에 그 유리제 환옥과 연죽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리제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던 재료이므로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그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이 현재 농경지와 도로 인근에 자리에 있다고 들었는데 보존이나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주산리 적성묘가 지금 그 강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보존 입장으로서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사 완료에 원형 보존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그 주변에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적성묘 한 기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일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 시대의 문화 양상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소중한 유적이 시민들에게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7일에 열린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용 방안이 가능할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앞선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학술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유적 보존에는 좋을지라도 어쨌든 그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심 자체만으로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적성묘 한기로 그 시대의 문화 양상을 이해하기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이 적성묘만 활용을 한다면 모형을 축소해서 박물관에 전시도 할 수 있고요. 발굴 조사에서 촬영된 사진 전시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적성묘를 봤을 때는 현장에서 그 복원한 사례도 있긴 한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문화상을 이해하고 생동감 있는 문화 유적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산리 적성묘는 강안에 자연사고에 조성되어 있어서 경관적인 의미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적성묘 주변에서 유적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주산리 적성묘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문화 양상을 복원하고 더불어 주변 자연과 함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봐야 될 거고요. 우리 시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서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가 다양하게 알려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라경화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오는 29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2025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포상제 포상식을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포상제라는 이름은 자주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포상식 의미와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청소년 포상제 포상식은 단순히 잘한 친구들에게 상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1년 동안 그 과정을 성실하게 채워온 노력을 확인하고 응원하는 자리인데요. 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자기개발, 신체 단련, 봉사활동, 그리고 탐험활동 이렇게 4가지 영역 가운데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직접 선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정해진 정답보다는 스스로 과정을 설계하는 힘, 그리고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을 통해서 진로 탐색과 도전 정신까지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올해 포상식에는 청소년과 지도자, 학부모 등 140여 명이 함께하고 목표를 완수한 청소년들에게는 인증서와 메달이 수여되고요. 우수 지도자와 활동기관에 대해서도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우수 지도자에는 삼척근덕 청소년 문화의 집 진인수 지도자,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 이의준 지도자가 선정됐고요. 신동 다함께 돌봄센터와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다영 선생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포상제는 동장, 은장, 금장으로 나뉘어 단계별로 도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여하는 자기도전 포상제는 단계별로 최대 6개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국제포상제는 단계별로 최대 1년이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하고 싶을 만큼 길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매력은 한 단계를 완수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과 만족감에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약속을 지켜냈다는 경험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청소년들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금장에 도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청소년 포상제에 참가하는 모든 강원의 청소년들이 마침내 금색 메달과 휘장을 어깨에 걸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는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을 치워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이 포상제가 정말 성장의 기록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도와주는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이번에 우수 지도자가 선정이 됐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네, 이 포상제는 청소년 혼자서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옆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주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프로그램인데요. 우수 활동기관에 선정할 때는 단순히 참가 청소년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는지, 지역사회와 얼마나 많이 연계를 했는지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또 우수 지도자를 선정할 때는 우수 활동기관을 선정할 때보다 정성과 노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청소년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의 질이 얼마나 우수하고 풍부했는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센터가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는 청소년 포상제의 기본 이념인 성취지향적 활동, 경쟁 없는 활동,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충실히 실천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수 지도자로 선정된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 이이준 지도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 사례로 처음에는 꿈도 목표도 없던 친구들이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꼽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시켜서 오거나 친구 따라온 청소년들도 여러 활동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이거 해보고 싶다와 같은 스스로의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게 지도자에게도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 이이준 지도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긴 하지만 1년 동안 옆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5년 한 해 동안 꾸준히 활동해 준 10명의 포상제 친구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포상제를 지도할 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목표 달성 그 자체보다 청소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입니다. 과정에서는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실패가 포기를 부르는 이유가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보이면 먼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왜 힘든지 함께 원인을 살펴보며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결과를 정해주는 어른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른이 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먼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 과정을 완주한 청소년도 또 그 여정을 묵묵히 옆에서 지켜준 지도자도 모두 귀한 성취를 이뤄낸 한 해였는데요. 이번에 느낀 뿌듯함이 내일의 더 큰 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보죠. 자, 원주의 첫 번째 시립미술관이 드디어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다고요? 네, 원주시 수건사업이자 첫 시립미술관인 원주시립미술관이 드디어 첫 삽을 듭니다. 원주시는 최근 태장동 캠프롱 시민공원에서 원주시립미술관 착공식을 개최했는데요. 원주시립미술관은 도비 104억 원과 시비 110억 원 등 214억 원을 들여 연면적 약 4,800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됩니다. 옛 미군 기지인 캠프롱 부진의 컨벤션 센터와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건물들을 연결하는 메인 전시관을 증축하며 2027년 5월 중공에 하반기 개관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가 큰데요. 미술관 내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가요? 네, 미술관 내부에는 전문적인 전시를 위한 전시실 4곳과 수장고, 학예, 연구실 등이 들어섭니다. 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휴게 공간 등이 마련돼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과 소통하는 복합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미술관 개관에 앞서 내년부터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미술 행사를 운영해 시립미술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방침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시립미술관은 원주 문화예술의 새로운 신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고 영감을 얻는 문화소통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성공적인 건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원주시립미술관 조성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 석화리 주민들이 지방도 409호선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주민들이 지방도 409호선 석화리에서 옥계리까지의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방도 409호선 석화리에서 옥계리까지의 구간은 최근 도로 개선 공사를 비롯해 인근의 골프장과 리조트 단지 등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대형 차량 및 골프장을 찾는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도 409호선 한쪽에는 주민 거주 마을이 위치하고 반대편은 대부분 농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영농을 위해 수시로 중앙선을 넘어 농기계를 이동해야 하는 등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해당 구간은 인도나 갓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좁아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도로와 맞닿은 농경지 출입 후 주변만이라도 중앙선 절취와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마을 안이 아닌 하천변 쪽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김영래 석화일이 이장은 아침 시간대는 수십 대의 차량이 길게 늘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형 트럭이나 과속 차량이 지날 때면 사고가 날까 무섭다면서 지방도 409호선 석화리에서 옥계리까지 구간의 교통량 증가로 주민 삶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중앙선 절취 등은 구체적 기준이 도로마다 다른 만큼 관계 기관과 협조해 최선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평창군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교육휴양복합단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대관령면 국제학교 건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고요? 네, 평창군이 대관령면 일대 국제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원 유경회가 제안한 교육 및 연수 휴양시설 지구단위 계획이 평창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최종 심의를 조건부 가결로 통과하면서 지난 3년간 추진되어 사업의 핵심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인데요. 사업은 대관령면 생계리 일대 48만 1,555제곱미터 부지에 국제학교를 비롯한 교육, 체육시설, 기숙사, 연수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교양, 휴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3,613억 원이며 2034년까지 추진됩니다. 해당 국제학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될 경우 추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의 전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예. 끝으로 영월 소식도 살펴보죠.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홍천미술관과의 교류 전시회가 열린다고요? 네,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은 홍천미술관과의 교류 전시회인 8절지의 그림 장군, 내 이름은 주재현을 다음 달 3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홍천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인 고 주재현 작가의 회화작품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또 고 주재현 작가의 모습과 음성을 AI로 구현한 콘텐츠 영상 전시가 함께 공개됩니다. 홍천 출신인 고 주재현 작가는 생애 마지막 1년 작품을
1년 작품 활동을 영월에서 매진했으며 밝고 유쾌한 감정과 어둡고 사색적인 모습,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등 깊이가 공존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예,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한 주간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